당신이 모르는 국악의 비밀. 첫 번째, 사람 입속은 몇 센치일까요? 요게 있었잖아요. 네. 볼까요? 손가락 3개로 봐서 손가락 3cm? 어이, 3cm 너무 작지 아닌데? 않아요? 돼요. 입속이? 이게 그럼 어떻게 3개가 3cm 일 들어갈 수가 만한 있어? 크기라는 얘기인가요, 교수님? 말이 이렇게? 안 돼요, 이거는. 그거보단 클 것 같은데. 네. 일단 그 일반 분들이 본인의 이 벌어지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손가락 3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네. 입을 벌렸을 때 자기 손가락이 3개가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면은 입이 벌어지는 양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엄청 됩니다. 낮는데? 네. 엄청 크게 벌어지시네요. 그러게 턱 빠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크게 벌어져야 5개도 되네요. 들어가겠어? 아니, 근데 선생님, 이거,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, 이거 10cm 돼요, 선생님. 저 맞힌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이 3개가. 아닐까요? 네, 수치로는 네. 보통 한 4cm 전후로 보시면 되고 4cm 정도. 뭐 성인과 뭐 이런 청소년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남녀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.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조금 입이 더 잘 벌어지고 네. 만약에 지금 입이 잘 안 벌어지신다면은 제일 원인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턱관절.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아파서 못 벌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지금 손가락 3개가 조금 힘들다.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쌈을 먹기가 좀 힘들다. 네. 이런 분들은 치과에 가셔서 턱관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무리해서 그러니까 막 벌려보겠다고 연습하면 안 되는 큰일 거죠. 그렇군요. 네. 턱관절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네. 같고요. 안 된다면. 그다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건강한 성인의 치아는 총 몇 개일까요? 이걸 어떻게 생각을 안 해봤지? 매일 닦으면서도 세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자, 개수. 짠! 총 28개고 플러스 4개까지 될 수 있다. 와, 많네. 정 교수님. 네, 보통 위아래 14개씩 28개에 사랑니 4개까지 포함하면 32개가 맞습니다. 우리 사람들의 치아 개수를 보면 유년기에는 한 20개 정도 치아가 있다가 네. 성인이 되면 한 28개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60대 정도가 되면 한 7개 정도를 빼서 21개가 되고 70대가 되면 14개가 되니까 많이 거의 반이 빠지네.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치아를 뽑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뭐 보철물을 하게 되는데요. 주로 네.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걸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틀니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한 600만 명 정도 되고 65세 인구, 노년 인구를 보면 약 50%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. 의외로 많죠. 그럼 이렇게 치아를 뽑게 되는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치주 질환이 잇몸병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또 문제는 최근에는 20대나 30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잇몸병으로 한 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약 1,740만 명 정도에 이르고요.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병원을 간 질환이 1위가 감기가 아니라 잇몸병으로 나와 있습니다. 어머, 그래서 진짜요?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의외네요. 그러면 이 28개의 치아 중에서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. 깍두기를 먹는 데는 몇 개가 필요할까?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, 깍두기? 일단 맛있게 먹으려면 10개? 12개? 10개? 많이 어금니 한 이렇게 4개 잘게 정도 필요하지 않나? 부숴서. 20개 이상이 필요하다? 네. 이거 총각김치 아니에요, 이 정도면은? 큰 거?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아래 2개 치아, 그러니까 4개의 치아로 씹는다는 게 제가 땡을 했지만 좀 마음이 아팠는데 네.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어금니로 깍두기를 씹는 건 맞는데 예. 제가 왜 땡을 들었냐면 일단은 최소한 양쪽으로 씹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한쪽으로만 씹는 게 사실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. 양쪽으로 씹는 것 때문에 제가 땡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이 깍두기라는 음식을 치과 의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음식입니다. 왜냐하면 이 김치나 깍두기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인데 예,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고 질긴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죠.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부드럽고 뭐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음식일수록 사실은 꼭 어금니가 없어도 먹을 수가 있고 근데 깍두기나 이렇게 단단한 음식일수록 치아 개수가 많으면 지금 자료 화면 보고 음식별로 지금 계신데 설명이 돼 오른쪽으로 있어요. 갈수록 네. 네. 점점 많은 네. 그 치아 개수가 필요하게 됩니다. 어. 두 분은 뭐 3개 정도의 치아만 어. 있어도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쌀밥으로? 깍두기는 네, 뭐 세 개요? 25개 이상, 그러니까 거의 어금니가 다 있어야 이제 씹어 먹을 수 있고
네. 다행인 건 여기 마른 오징어가 안 나온 게 참 다행인데 아. 마른 오징어는 정말 치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할 수 있는 너무 단단한 음식이니까 네.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. 8020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7080은 아는데. 아, 예, 그거는 약간 저 미사리 쪽이고 8020은 이제 80세까지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를 하는 게 치아 건강의 어떤 기준이라고 우리가 그걸 좀 목표로 삼자. 그래서 보통 20개를 하는데 자, 이게 치아 개수도 물론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예. 치아가 많이 남아 있어도 뭐 흔들려. 네, 그 치아로 씹으면 뭐 아파. 그러면 제 못한다. 기능을 못 하겠죠. 건강한 그리고 상태로 있는 게 중요하구나. 네.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 중에 사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치아는 네. 바로 제1대구치입니다. 아, 여러분 그게 뭐예요? 이렇게 벌리고 거울 대구치? 보시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네.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어금니가 있어요. 어금니. 네, 어금니 중에 제일 큰 어금니. 네. 예. 저 치아가 씹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. 이건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제가 참 치과 의사지만 부끄럽게도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했거든요. 제1대구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. 제1대구치를 뽑고 나니까 안 씹히는 거예요. 아. 네, 제가 그때 정말 환자분들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. 직접 체험을 하셨네요. 네, 치아 하나가 없는데 너무 안 씹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1대구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씹어 먹는 데 있어서 내가 만족스럽게 씹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 개수는 많을수록 좋다. 네. 그중에 제1대구치를 남길수록 좋다. 이렇게 사소하라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알고 보면은 이게 이가 빠졌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시고 그냥 옆에 이로 대충 씹어가지고 맞아요. 드시기도 하고 맞아요.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끝까지 또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계세요. 막. 네, 그런 분들 어떻게 그러면 해야 안 되죠, 될까요? 안 교수님. 네. 빠진 치아를 방치한 채로 오래 두게 되면 그 인접한 치아가 빠진 치아의 빈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고요. 또 눕는구나. 대합치가 네. 과도하게 정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저렇게요. 그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치열의 변형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런 전체적인 치열의 불균형으로 인해 얼굴까지도 변형되는 안모 변형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아. 주변 치아의 수명이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짧아지게 돼서 주변 치아가 같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저작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. 정상적인 저작 활동을 하면 뇌 혈류량을 약 25%에서 한 50% 정도 증가시켜서 네. 기억력,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네. 정상적인 저작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빠진 치아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입안 건강뿐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오, 옛말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틀린 말이네. 거로 빠진 치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점 예.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박규리 씨께서 입속 세균 내 안에는 한 마리도 없다 하셨는데 과연 정답 몇 종이나 있을까요? 없을 자, 것 같긴 한데. 500여 종 이상? 500. 어우 너무 많아요. 갑자기 막 입을 다물게 되는데요, 아니, 정 교수님. 건강한 많아요? 사람들 이렇게 많아요. 예, 어우, 놀랍죠? 네. 네. 예, 그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 수가 한 500여 종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구강 내 환경이 35도에서 37도 정도로 굉장히 온도도 적당하고 습도도 적당하기 때문에 세균들이 아주 살기 좋은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타액의 한 1ml 정도 안에 한 60억 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대부분의 타액은 우리가 수시로 삼키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. 전 지구상에 있는 약 3만여 종의 세균 중에 이제 구강 내 치태에 있는 세균이 한 500여 종 되는 거고요. 와. 하지만 이게 또 나쁜 균도 있지만 좋은 균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칫솔질이 안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게 되면 이 유해균들이랑 결합을 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세균을 죽이는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는 없고 칫솔질 잘하고 잇몸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관련해서 올바른 양치법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. 마지막에 치아 건강은 유전이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이 문제 맞히셨었죠. 유전된다고. 유전이 맞다고. 유전이죠, 유전이지. 그러니까요. 예.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막 전화기를 들고 부모님께 항의하실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. 유전이 맞습니다. 이렇게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약해서 충치가 잘 생기는 환자도 있고. 근데 한 가지 안심하셔야 될 건
또 충치가 잘 생기는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또 잇몸은 튼튼한 경우가 많아요. 반대로 잇몸은 좀 안 좋아서 막 치조골이 높고 치주염이 생기는데 또 충치는 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정말 최악의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. 충치도 많이 생기고 잇몸도 나쁜 경우는. 근데 반대로 굉장히 그 축복받은 분들이 있어요. 충치도 안 생기고 잇몸병도 안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네. 이분은 그러면 좋은 유전자를 받았을까요? 좋은 유전자를 받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은 치아를 너무 세게 쓰시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. 네, 한 60대가 되시면 이제 치아가 부러져서 오세요. 네. 진짜요? 네, 부러져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치아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유지 관리를 못하면은 치아를 망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